나이 들수록 정말 무서운 건 주름이나 흰 머리가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마음과 태도가 늙고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은 거칠고 표정은 싸늘하고 듣기 싫은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 그게 나라는 걸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진짜 무서운 노년입니다. 세상은 나이 먹었다고 존경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품격 있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할 때만 존중이 따라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10가지 행동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꼭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사람들이 다시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겁니다. 첫째,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마세요. 연락이 조금 늦었다고 삐지고 말투 하나에 상처받았다며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됐어, 말하지 마라고 해놓고는 속으로는 서운함을 끌어안고 있다면 그 감정 표현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도 부담스럽고 나도 괴롭게 됩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감정이란 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어른다움을 보여줍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이 무거워집니다. 한번 토라지면 쉽게 풀리지 않고 감정이 깊어질수록 오해는 쌓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다르게 반응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바빴겠지 하고 넘기며 한 번쯤 웃어 넘길 줄 아는 여유. 그게 곁에 있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요. 방금 말투가 조금 거슬렸지만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모든 말을 다 꺼낼 필요 없고 모든 감정을 다 티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쿨하게 넘겨주는 태도가 존중받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편안해지고 나도 상처를 덜 받습니다. 어른다움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신뢰받고 존중받습니다. 진짜 멋진 어른은 감정을 꼭꼭 눌러두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부드럽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짜 멋진 노년입니다. 둘째, 변화를 무조건 거부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몰라도 잘만 살아왔어. 요즘 애들 노래는 다 시끄럽기만 해. 이런 말. 처음엔 그냥 생각 차이처럼 들리지만 자주 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새 걸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는 말처럼 들려요.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때엔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됩니다. 스마트폰 없이도 물론 살 수는 있지만 어느 날 병원 예약이 안 되거나 은행에서 이건 앱으로만 돼요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초라해지고 화가 나요. 가족 단톡방에서 모두 웃고 떠드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끼지도 못할 땐 외로움이 훅 올라오고요. 문제는 내가 세상과 멀어진 건데 점점 요즘 세상이 이상하다며 오히려 세상을 탓하게 돼요. 세상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멀어진 거라는 걸 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뒤집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네. 나도 한번 배워볼까? 이 말 한마디면 돼요. 손주들이 옆에서 기꺼이 알려주고 가족들도 엄마 아빠 요즘 많이 달라졌네 하고 웃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내 틀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세상을 더 넓히는 거예요. 세상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닫았던 걸 인정하는 순간 노년은 다시 환해집니다. 배운다는 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셋째, 예의 없는 행동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모, 물 줘봐. 왜 이렇게 느려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런 말투를 식당이나 병원 혹은 대중교통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카운터 직원에게 반말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무심코 나오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절대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봐줄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이 무례하게 굴면 저렇게 나이 먹고도 배운 게 없나 봐 라는 소리 듣기 딱 좋아요.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이 쌓이면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을 피하게 돼요. 같이 있기만 해도 눈치 보이고 피곤하니까요. 반대로 예의를 지키는 말 한마디는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식당에서 수고 많으시네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죄송하지만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 한마디에 상대는 미소를 짓고 당신을 기억해요. 예의는 나를 작게 보이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분은 참 품이 넉넉하시구나 라는 인상을 줘요. 말투가 곱고 태도가 부드러운 사람, 곁엔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어른의 멋은 크고 거친 말이 아니라 조용하고 따뜻한 배려에 있어요. 예의는 힘이에요. 나이 들수록 그 힘이 더 빛납니다. 넷째, 성격을 핑계 삼지 마세요. 나는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야.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이런 말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자신을 설명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나는 바뀔 생각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갈등을 풀기 위한 말이 아니라 멀어지자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 말들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점점 나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해라고 스스로 정당화해요. 근데 진짜는 혼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건 성격 자체가 아닙니다. 성격을 바꿀 수 없다고 단정짓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실수야 누구나 하죠.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줘 라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갑니다. 고집은 자랑이 아니에요. 고집을 꺾고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게 어른의 용기예요. 내가 좀 예민했네. 미안해.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려요. 사람들은 감동하고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사람은 고집 센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성격은 그냥 성격일 뿐이고 그걸로 상처 주는 건 내 책임이에요. 인정하고 바꾸려는 그 모습이 진짜 멋입니다. 다섯째, 자기 얘기만 하지 마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무조건 자기 얘기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에 가까운 독백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옛날 얘기, 내 경험, 내 생각이 늘어지기 쉬워요. 자신만의 이야기만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계의 숨통을 조이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들은 누가 말을 잘하는가 보다 누가 잘 들어주는가에게 더 마음을 엽니다. 진짜 대화는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데서 시작돼요. 그래? 그땐 네 마음이 어땠어? 그렇게 말한 용기가 참 멋지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더 많은 얘기를 끌어내요.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을 열어요. 듣는 어른이 멋있는 어른이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지혜로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 잠깐 멈춰주는 사람이 더 깊이 있어 보여요. 내 얘기를 줄이고 상대의 얘기를 더 들어주는 것. 그게 관계를 살리는 힘이에요. 사람들은 결국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곁에 오래 남아요. 나이 들수록 말은 줄이고 눈빛은 따뜻하게, 귀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존중받는 어른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6째, 자랑 이야기는 밖에서는 입 다무세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월급이 어마어마해. 우리 손주는 벌써 영재 수준으로 똑똑하대. 우리 집은 옛날에 사놔서 지금 집값이 3배는 올랐지. 이런 말 말하는 사람은 기분 좋을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고 말이 아니라 비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성공한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예전에 잘 나갔던 시절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아니라 자랑을 듣는 자리가 돼버려요. 듣는 사람은 웃고 있어도 속으론 생각하죠. 또 저 얘기네. 난 뭐 별 볼 일 없다는 건가. 자꾸 듣다 보면 피곤해지고 그 사람과는 점점 말을 섞고 싶지 않아져요. 특히 손주 자랑은 조심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손주가 없을 수도 있고 자식 문제로 속상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집값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집 한 채 갖기 얼마나 힘든지 다 아는데 그땐 그냥 샀는데 지금은 몇 억이야. 같은 말은 공감을 얻는 대신 거리감만 만들어냅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을 작게 만들고 대화를 작게 만들고 결국 관계마저 작게 만듭니다. 결국 좋은 대화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음으론 비교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나의 기쁨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랑 이야기 말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와 속 이야기를 꺼내주세요. 진짜 멋진 어른은 자랑으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곁에 오래 남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찾습니다. 7째, 외모와 건강을 방치하지 마세요. 어차피 늙었는데 뭐하러 꾸며.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보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옷, 지저분한 손톱. 그렇게 하나둘 나를 놓기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함께 처집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늙었는데 뭐하러 꾸며. 하지만 중요한 건 남들 보라고 예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을 깨끗이 입고 손톱을 정리한 손으로 따뜻하게 인사하는 어른을 보면 저분은 아직도 삶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꾸미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내 삶을 아끼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당신 옆에 있고 싶어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파도 늙어서 그래 하고 넘기면 진짜 병이 됩니다. 몸을 챙기고 운동하고 검진도 다니는 어른은 그냥 건강한 게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도 그런 부모를 보며 존경심을 갖고 친구들도 당신 참 멋지다는 말을 하게 돼요. 나를 가꾸는 건 겉멋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해줍니다. 8째, 작은 일에도 남을 탓하지 마세요. 텔레비전 리모컨이 안 보인다고 누가 또 가져갔어. 식탁에 수저가 없다고
이걸 왜 안 났어? 라고 말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듣는 사람에겐 짜증이 됩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기지만 반복될수록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피곤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고 당신은 왜 요즘 아무도 날 안 챙겨주지? 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똑같이 리모컨이 안 보여도 내가 깜빡했네, 어디 뒀더라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저가 없으면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웃으며 말할 수도 있어요. 말은 평범하지만 가장 고마운 말이에요. 어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먼저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불편한 사람이 되면 누구도 곁에 남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먼저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누구든 다시 곁으로 다가옵니다. 9째, 조언할 땐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나이에 그게 되겠어. 그렇게 해서 밥 벌어먹고 살겠어. 이런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선 괜히 기가 죽고 기분이 상해요. 우리는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 마음의 못을 박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말 한마디가 더 무겁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말은 오래 남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식이나 손주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안 돼. 그건 벌써 늦었어. 같은 말만 자꾸 듣게 되면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돼요. 말 꺼내봤자 또 뭐라 하겠지 싶어서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혼자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무뚝뚝하냐 하고 서운해하게 돼요. 하지만 그건 요즘 애들이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꾸 그들의 의욕을 꺾는 말을 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언을 할 때는 상대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마음을 살짝 밀어주는 말이 훨씬 좋아요. 쉽지 않겠지만 너는 해볼 수 있을 거야. 고민 많이 했구나.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은 듣는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요.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한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건 내 마음을 믿어주는 말 한마디예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말투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어른이에요. 10째,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아휴, 또 허리야.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덥냐. 먹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 아침에 이런 말부터 나오고 있다면 하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당신의 한숨과 불평은 가족 모두의 기운을 깎아내립니다. 말은 공기처럼 퍼집니다. 나이 들수록 불편한 곳이 늘고 속상한 일도 많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매일 내뱉기 시작하면 모두의 하루 전체가 우울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지치기 시작해요. 반대로 작은 고마움 하나라도 먼저 말하면 그 하루는 가볍게 시작돼요.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햇빛 참 좋다. 국물이 시원하네. 네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작은 고마움을 먼저 말하는 사람은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이런 말은 들은 사람뿐 아니라 말한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좋은 말을 하면 내 귀가 먼저 듣고 내 몸이 먼저 반응해요. 불평은 가까운 사람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감사는 가까운 사람을 더 가깝게 해줘요.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결국 말이 삶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불평 대신 한마디의 고마움을 말해보세요.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어쩌면 누군가를 멀어지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말투를 조금만 낮추고 눈빛을 조금만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고집 대신 이해를, 훈계 대신 공감을 꺼내보세요.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고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결국 나이 들어 외로운 건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렇게 당신의 노년은 고요하게 빛나고 누구보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